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수학. 오늘 배울 내용은 등식, 방정식, 항등식입니다. 자, 등식이 뭘까요? 등식은요, 이렇게 같다는 등호가 있으면 우리가 등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등식을 찾아라 하면 뭘 찾아요? 같다는 표시를 찾으면 돼요. 이걸 등호라고 하는데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x는 7 이런 것들 등호 있죠? 등호가 있는 거를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식은 간단해요. 같다는 표시만 찾으면 등식입니다. 자, 그럼 방정식은 뭘까요? x 더하기 5는 7. 자, 이건 등식 맞아요. 등호가 있죠. 자, 방정식은요. 이 x 값이 따라 x가 만약에 2면은 2 더하기 5는 7. 맞죠? 자, x가 만약에 3이라면 3 더하기 5는 얼마예요? 8이에요. 그러면 7이 아니니까 틀리죠. 즉,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 x를 미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결정지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렵잖아요. 즉, x 값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방정식을 찾으려면 우리가 더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x와 는만 찾으세요. 는이 있어야 되고 x가 있으면 우리가 방정식이에요. 다시 뜻을 설명하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방정식을 찾으려면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간단히 우리가 x와 는을 찾으면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항등식은 뭘까요? 항등식은 x 더하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좌변과 우변, 즉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요. 항등식은요, 무조건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같은지 보세요. 그러면 같다면 항등식이에요. 알겠습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한대요. 즉 x값이 1이 와도 1 더하기 3은 1 더하기 3은 같잖아요. x에다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0 더하기 3은 0 더하기 3은 결과 같죠? 아, 좌변과 우변이 식이 같기 때문에 x가 어떤 수를 대입을 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것만 명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등식은요, 등호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방정식은요, 쉽게 찾는 방법? 뭘 찾으라 그랬어요? 는과 x, x와 는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또 하나 알고 가야 돼요. 는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변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방정식에서 는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으면 좌변, 오른쪽에 있으면 우변, 좌변과 우변을 합해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자어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가 좌는 왼좌예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를 써서 좌변, 우는 오른 우자예요. 그래서 오른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변. 그래서 좌변, 우변. 그거 는을 중심으로 해서 좌변, 우변,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 방정식은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x와 는이 있으면 방정식.
3번 항등식은요. 는을 중심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항등식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오면 친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자, 예를 들어서 2x. 자, 2x 플러스 3. 자, 이거 선생님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아니요? 한번 해봅시다. 2x 플러스 6은 자, 일일이 2 곱하기 x는 2x,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결과물은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식들이 나오면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화장을 한다고 해서 그 모습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 항상 어떠한 형태로 나오든 정리를 해줘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시, 방정식은 x와 는을 찾으라 그랬고,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식이 같은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식의 성질을 배울 거예요. 등식의 성질은 말 그대로 는이 들어간 식을 풀어주기 위한 성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등식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이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이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나누기가 빠졌네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등식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등식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런데 나누기에서는 왜 0을 썼을까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4 나누기 0. 그러면 0분의 4예요. 분모가 0이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0으로 나누게 되면 4 나누기 0, 즉 0분의 4인데 이 분모가 0이 나오는 수는 우리가 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서 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방정식이나 이런 등호가 있는 식을 풀어주려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빼도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x값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플러스 4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x는 얼마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4를 없애려면 우리가 빼기 4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빼기 4를 썼어요. 그러면 좌변만 쓰면 안 되죠. 우변도 똑같이 써줍니다. 자,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4를 써줬지만 원래의 식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등식은 성립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없어지죠. 결국은 x만 남아요. x는 8 빼기 4는 얼마죠? 4. 이렇게. 자, 이렇게 양변에 빼거나 더하거나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요번엔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x 곱하기 4는 24. 자, x 곱하기 4에다 4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누기 4를 했어요. 그러면 나누기 4 똑같이 해줍니다. 양변에. 자, 그러면 없어지죠? x는 24 나누기 4는 얼마예요? 6이에요. 정말 6, 4, 24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고요. 자, 한번 다시 해봅니다. 우리가 곱해서 나온 답은 반대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곱하기 4를 는을 넘어서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이항이라 그래요. 자, 이자는 옮길 이자예요. 그래서 항을 이쪽으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는을 넘어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이항. 이는 옮길링. 그래서 이항은 항을 옮겨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곱하기 4를 넘어가면 나누기 4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예요? 6. 자,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더하기가 넘어가면 이항되면 어떻게? 빼기. 빼기가 이항하면 플러스. 곱하기가 이항하면 나누기. 나누기가 이항하면 곱하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는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의 항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이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항입니다. 자, 앞으로 방정식을 풀어줄 때는, 모든 식을 풀어줄 때는 우리가 이항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2x 나누기 8은 3. 자, 2x는 먼저 쓰시고요. 나누기 8을 넘겨줄 거예요. 나누기 8은 얼마예요? 곱하기 8로 되죠. 이항한 겁니다. 자, 2x는 얼마예요? 24. 그래서 x는 얼마? 무조건 우리가 굳이 쓰면 24 나누기 2. 그러면 x는 12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럴 필요 없어요. 시간은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은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x라는 건 우리가 어때요? 2 곱하기 x잖아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예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는 어떻게 해야죠? 분모에 오잖아요. 봐봐요. 24 나누기 2. 나누기는 어떻게? 분모 자리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는 2분의 24. 이렇게. 그걸 약분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선생님이 지금 하는 대로 하세요. 자, x는 쓰고 무조건 x 앞에 있는 이 개수는 분모로 써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약분하세요. 2는 2, 2는 4, x는 12 이렇게. 만약에 3x는 17 이렇게 나왔어. 3단에서 17 안 나오는데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x는 3분의 17 써주시고 약분이 되면 약분하시고 약분이 안 되면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가분수, 대분수 고치지 않죠? 이 상태가 그냥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무조건 3분의 17. 자, 연습해 볼까요? 4x는 19, x는 무조건 이렇게 빨리 4분의 19. 약분이 안 되네.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4x-1은 2x 플러스 5. 자, 일단은 이렇게 이게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로 안에 있는 걸 곱해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분자, 나누어서 배, 곱한다는 뜻이에요. 분배 법칙. 자, 이거는 우리가 붙여 쓰는 거는 곱하기라 그랬어요. 이 표시가 없더라도 우리가 곱하기구나 하고 우리가 분배 법칙 해주시면 됩니다. 4 곱하기 x는 4x, 4 곱하기 1은 4인데 음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배운 것처럼 문제를 풀어줄 건데요. 우리가 x는 얼마 이렇게 답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다 다 x를 모아주세요. 자, 문자항은 x로 가고 숫자, 즉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자, 4x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2x. 5는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4 이항하면 얼마요? 플러스 4입니다.
자, 4x에서 2x 정리하면 얼마예요? 4에서 2 빼면 2x, 5에서 4 더하면 9. 무조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2 곱하기 얼마에서 9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무조건 2분의 9. 약분이 되면 약분하시고 안 되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9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항하는 거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가로 열고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붙었네. 자, 마이너스 1는 2x 플러스 1. 자, 분배 법칙 합니다. 3이 6x, 3일은 3 빼기 있으니까 2는 4x, 1은 2.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x는 왼쪽으로 모읍니다. 동량끼리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이항하면 부호 바뀌는 거 명심하시고 2 쓰시고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으로 되겠죠. 자, 6에서 4 빼면 2x, 2에서 3 더하면 5. 그래서 x는 무조건 그냥 쓰세요. 2분의 5. 쓰고 보니까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 가로 열고 x-1는 3, 1 마이너스 x. 자, 이 쓰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일일이 곱하는데, 자, 쉬운 팁을 하나 줄게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가로 앞에 음수가 있으면 부호 바뀐다 그랬어요.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부호 바꾸세요. 아무 표시가 없다는 건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플러스 1 이렇게. 이름 곱하람 안 하니까 우리가 부호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는 3일은 3. 마이너스 3x. 자, x 왼쪽으로 모아줍니다. 마이너스 x 넘어오면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3x. 그 다음 3 쓰시고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몇 x예요? 3에서 이게 1이 생략된 거잖아요. 부호가 다르면 큰 쪽에 부호 쓰고 빼준다 그랬죠? 플러스는 근데 표시하지 않아요. 3에서 1 빼면 2x. 자, 3에서 3을 빼면 얼마죠? 0이에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x는 2분의 0. 선생님,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요. 분자에 0이 오면 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냥 0이에요. 아까는 0분의 4는 뭐라 그랬어요? 수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항상 0이 될 때 2분의 0, 3분의 0 이런 걸로 나오면 겁먹지 말고 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선생님이 등식, 방정식,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간단히 우리가 연습해 봤어요. 자, 등식은 뭐라 그랬죠? 등호 있는 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방정식은요. 쉽게 찾는 방법, x와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다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항등식은요. 눈을 중심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우리가 항등식이에요. 아까 가로꼴로 나왔을 때는 그 상태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항등식이 아니다라고 실수하면 안 되고 가로를 푼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고 항등식이 아닌지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죠? 등식의 성질 4가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우리가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왜 0을 넣었죠? 0을 넣으면요. 우리가 수로 인정하지 않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0으로 나누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다른 수, 즉 같은 수를 나누면 우리가 등식은 성립합니다. 자, 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룰 우리가 특히나 방정식은 우리가 항상 수학에 있어서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접하는 거니까 방정식을 푸는 방법,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 정리만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안녕.